Welcome to the War Department, because the era of the Department of Defense is over. 자, 트럼프식 정신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세계 최강 미군을 이끄는 전 세계 장성 800여 명을 미국 본토로 총 집합시킨 겁니다. 도대체 왜 안보 공백까지 감수하면서 이런 전례를 찾기 힘든 이벤트를 만든 걸까요? 도대체 뭘 강조하고 싶었던 걸까요? 자, 그 답이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 rebuilt our nuclear, as you probably know, but we'll upgrade that also and just hope we never have to use it. You could have 1/20th what you have now and still do the damage that would be, that'd be so horrendous. 임재 변호사, 이게 다름이 아니라 핵 얘기를 꺼내든 거예요? 그것도 미국의 핵이요? 정신 핵무장이라고 좀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 최강 이 미군을 이끄는 장성 800여 명을요, 미국 본토로 이른 아침 8시부터 불러 모았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건 내가 지금 얼마나 우리 군을 강하게 하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이 군을 강력하게 핵으로 무장시켰느냐,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핵 능력과 군사적 우위를 강조하면서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핵을 재건했고 앞으로도 그것을 업그레이드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그런 자리를 가진 겁니다. 네. 핵무기와 관련해서 특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의 20분의 1만 있어도 끔찍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우리가 이렇게 핵을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면서 이 장성들에게 마치 이 핵 강화, 정신 무장을 하는 듯한 모습이 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 이 얘기예요. 미군이 이제는 미국 본토를 지키는 게 이게 1순위인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핵 역량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 이 점을 강조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러니까 러시아를 핵 위협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최근에 미국 핵 잠수함 우리 이거 보냈다, 이렇게 공개까지 하던데 이거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그러니까요. 보통 이런 거는 언급을 많이 안 하는 게 사실인데 이게 뭔가 외교적으로 어떤 전략적 억지 차원 넘어서 외교적 신호로서 우리가 이렇게 보냈다라는 걸 언급한 게 아니야, 이런 해석이 나왔었습니다. 어제 이 별들 다 그 세계에 있는 그 미군 장성들 다 모아놓고서도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우리의 핵 잠수함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러니까 자, 우리는 잠수함 기술에서 러시아와 중국보다 25년이나 앞서 있다. 러시아가 잠수함 분야에서는 사실 2위고 중국은 3위인데 지금 열심히 따라오고는 있다. 핵도 그들은 훨씬 뒤쳐져 있지만은 5년 뒤에는 같아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우위에 있고 하긴 하지만 따라오고 있으니 우리는 더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트럼프가 어제 장성 앞에서 다시 한번 핵 잠수함 능력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과 러시아가 언제 따라올지 모르니까 우리도 이제 서둘러야 한다, 이 얘기인 건데, 자, 이런 미국의 핵 업그레이드 전략이요, 사실 얼마 전에 했던 이 실험도 그 일환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건데요, 지난주에 이게 미국 해군이 공개한 거예요. 바닷속에서 지금 미사일이 솟구치는데 이게 무슨 실험입니까? 자, 이게 콜드런치입니다. 바로 바닷속에서 치솟았다가 공중에서 한 번 더 점화돼서 날아가는 저 지금 무기가 바로 트라이어던트 2입니다. 이게 미국이 자랑한 세 가지 핵 투발 수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미니트맨이라고 해서 지대지,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두 번째가 바로 공중에서 예를 들어서 B-2, B-52 전략폭격기가 핵을 탑재해서 핵을 투사하는,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잠대지, 잠수함에서 12,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사거리, 바로 그 핵 미사일이 바로 이 트라이던트 2고요. 12,000km. 예, 12,000km면 어느 정도냐면 옛날에는 그 잠대지 그 미사일이 어떻게 하냐면 노르웨이 연안까지 가서 모스크바를 향해서 쐈는데 12,000km는요 미 본토 연안에서 쏴도 러시아와 중국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에 12개 발의 그 핵 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데 한 발에
그 위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면 네. 일본의 나가사키라든지 일본의 히로시마에 그 투하했던 예. 그런 원폭의 5배에서 20배까지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공할 만한 그런 네. 무기이고요. 영국이 유일하게 핵 전력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이 트라이어던트 2인데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방비의 6%나 투여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영국이 자랑하는 무기죠. 영국도 자랑하는 무기죠. 그러니까 미국이 3대 핵 전력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3대 핵 전력 실험까지 이렇게 나서고 있는 데는요. 전문가들은 이런 목적이 숨어 있다고 분석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주기적인 시험 발사를 통해서 미군의 핵 전력이 상시 사용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이제 대외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강력한 핵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는 목적으로도 보여집니다. 자, 그러니까 3대 핵 전력 시험 발사까지 성공시키면서 결국 그러니까 미국까지 중국, 러시아 상대로 이 핵 전력을 더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는 건데요. 지금 그럼 미국이 이 정도로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기억하시겠지만 중국이 최근에 전승절 네. 그 열병식을 했을 때 뭘 공개했습니까? 전 지구권을 다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공개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예. 수중 잠수함이 아니라 수중 드론으로 핵 탑재가 가능한 뭐 핵 어뢰라고도 표현하지만 그것도 지금 공개를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또 하나가 시험 그 공개가 됐는데 시험 비행이 J-50입니다. J-50은 공중 그러니까 네. 미국이 가장 자랑하는 전투기가 F-22 랩터거든요. 근데 이 J-50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 보는 J-50이 바로 F-22 랩터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세대 전투기라고 하고 예. 미국과 굉장히 경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전투기가 지금 이번에 공개가 된 건데요. 자, 보면 이렇게 공중에서 또는 바다에서 또는 육상에서 서로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지금 중국이 자랑을 하니까 거기에 그만큼 미국도 맞서야 된다. 뭔가를 과시해야 된다라고 네. 할 수밖에 없고요. 러시아도 사실 최근에 어떤 정보가 네. 북한의 핵 잠함 그런 그 정보를 넘겨줬다. 라는 그런 지금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강조했듯이 우린 25년이나 앞섰다라고 트럼프가 언급할 만하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에 핵잠과 관련한 이제 기술을 이전해 준 걸로 보인다라는 네네. 첩보들이 나오니까 긴장할 수밖에 없다는 건데. 자, 이렇게 세계 정세가 심상찮은 건데 그러니까 미국도 이제 뭐 손 놓고 방어만 하진 않겠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어제 메시지 중에서 굉장히 주목했던 메시지 중에 하나는요. 자, 우리는 더 이상 방어만 하는 데가 아니다. 우리 국방부가 아니라 전쟁부로 불러야 한다. 이 메시지를 또 어제 그 800여 명의 장성들을 모두 모아놓고 네. 우리는 전쟁부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앞서서 트럼프도 그랬잖아요. 국방부가 아니라 전쟁부로 불러달라고요. 국방부가 아니라 전쟁부다. 자, 이러면 세계 안보가 그야말로 인재변사 강대강 대치로 지금 흐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사실 그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이 노벨 평화상은 이래서 손을 쥘 수는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노벨 평화상 받겠다는 의지를요. 예.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미국 장성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연설에서도 그 의지가 그대로 드러났다는 평가가 가능한데 이 자리에서도 그렇죠. 내 중재로 수백만이 생명을 구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노벨 평화상을 줄지 내가 지켜볼 거다라는 미국이 받기를 원한다라고 했는데 사실상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받기를 원한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죠. 얼마 전에 있었던 유엔 총회 고위급 이 회기 기조연설에서도요.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7개의 전쟁을 끝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네. 다들 내가 노벨상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노벨 평화상 수상 가능할까? 가능하기 않다.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평가가 좀 주를 이루고 있는데 노벨상 수상의 결정권은 노벨위원회 위원 5명이 쥐고 있는 건데요. 이들 중 최소 3명 정도는 트럼프 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가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전하고 있어서 수상 가능 여부에도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트럼프의 뭐 강한 미국 이런 기조에 따라서 미국 국방부는 이제
전쟁부가 됐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이게 78년 만에 전쟁부라는 이름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은 언제든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이런 신호를 내비친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종근 평론가, 아니 내부에서 정신교육도 제대로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말고 또다시 이제 연단에 서서 정신교육을 한 사람이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에요. 네.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소령 출신이거든요. 군 고위 관계자들을 지휘한 경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 보시는 800명의 장성은 별을 합치면 아마 1000개가 넘을 겁니다. 소령이 지금 별 1000개를 지금 군기를 잡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군기를 잡았느냐? 바로 체력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언급을 했습니다. 헤그세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뚱뚱한 병사들 이제 볼 수 없다. 그리고 펜타곤 장군은 제독 장군 모두 다 비만을 용납 못한다. 그래서 뭐 전투병이든 행정병이든 신병이든 사성장군이든 체중과 키와 그다음에 체력 검증을 통해서 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외모도 수염을 깎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 한번 지금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들어볼까요? Frankly, it's tiring to look out at combat formations or really any formation and see fat troops. Likewise, it's completely unacceptable to see fat generals and admirals in the halls of the Pentagon and leading commands around the country and the world. So whether you're an airborne ranger or a chairborne ranger, a brand new private or a 4-star general, you need to meet the height and weight standards and pass your PT test. 이제 미군은 뚱뚱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근데 체력을 사실 빌미로 해서 목적은 이거예요. 오크라고 해서 미국 내에서 군까지 다양성을 좀 추구하고 있다. 인종별 또는 사회적 소수자 또는 성별로 이게 다양해야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 비판했던 게 헤그세스거든요. 폭스뉴스에서 진행을 할 때도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체중 뭐 이런 어떤 외모를 빌미로 해서 오크의 기준 을 완전히 쫓아내겠다. 장군이나 제독을. 이게 숨은 목표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려면 본인도 좀 어쨌든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본인 체력이 저래서 그런 것 같네요. 최근에 챌린지 볼에서 했었어요. 지난 8월에 미국에 이제 비만 없애겠다 하면서 장관들끼리 푸시업하고 지금 푸시업 챌린지를 했거든요. 당시에 보면은 10분간 턱걸이 50개, 팔굽혀펴기 100개 도전했는데요. 자, 헤그세스 1등 했어요. 자, 푸시업 5분 25초로 달성을 하면서 본인이 1등을 했고요. 바로 뒤를 이어서 20여 살 많은 케네디 장관도 5분대로 끊었습니다. 본인도 뭐 체력이 된다.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좀 해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건강해질 거예요. 뚱뚱해지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인상적인데 자, 이렇게 핵 역량을 업그레이드하겠다. 국방부에서 또 전쟁부로 바꾸겠다. 이런 미국의 기조 우리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